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니까 2007년 한창 미혼이던 32살 때의 일이네요. 당시 국내에서 전 네로라는 이 철강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드디어 제게도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직장 상사분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잠깐 이렇게 싹 한 곳으로 부르시더니 방콕에서 우리 회사가 저 지사를 내려고 하는데 자네가 저 지사장을 한번 맡아보면 어때? 너무 좋은 기회. 기회인데 기회? 그렇죠. 방콕 지사. 심지어 초대 지사장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도착한 방콕. 일단은 도착하자마자 뭘 해야겠습니까? 살 집을 찾아야겠죠. 살 집을 구하던 중에 마침 방콕에 제가 아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형님이 야, 내가 사는 콘도 정말 대박이야. 우리 옆동 그 빈 거 같던데 거기로 한번 와볼래? 와서 구경이나 한번 해봐봐. 라고 해서 그 선배가 살던 동네로 저는 가게 됩니다. 가서 봤더니 그 동네 이름이 얀나와라는 동네예요. 얀나와. 관광지랑은 아주 먼 로컬 동네라서 저 같은 주재원에게는 아주 딱인 동네였죠. 근데 그 형이 말한 그 콘도가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아, 럭셔리. 정말 끝판왕이구나. 대박 중에 초대박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선 압도. 가구들도 정말 비싼 가구들을 배치가 돼 있고 모델하우스 보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옵션도 풀 옵션이. 어디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대신 이 집의 월세가 조금 비쌉니다. 그치. 어,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태국 물가를 생각하면 엄청 이게 좋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비싼 거죠. 굉장히 엄청 비싼 그렇지. 돈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지사스죠. 지사장이에요. 예. 좋습니다. 지원이 나왔구나. 단박에 저는 계약을 했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드디어 그 문제의 사건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던 저는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와서 현지 직원들과 뒤풀이까지 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털레털레 콘도 건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휙 하고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스쳐가는 것 같은 아주 불길한 느낌, 오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던던데. 놀라서 돌아봤더니 당연히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으슬으슬거리더니 뭔가 한기가 이렇게 쓱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이 덥고 습한 방콕에서 한기가 느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 몸살 기운이다. 내가 너무 무리해서 몸이 좀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집 문을 여는데 눈이 순간 저도 모르게 무거워져서 무릎이 확 꿇히더라고요. 어머,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저는 몸을 일으키고 아우 쪽팔려 이거 아우 뭐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허약체야 막 이러면서 그날 샤워도 하고 잠을 잤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한참을 잘 자던 도중에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한기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 냉기가 잠결에도 느껴지는 거예요. 스멀스멀 이렇게 냉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기분에 눈을 싹 이렇게 떠봤는데 침대 옆에 의자에 하얀 비단으로 만든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긴 머리를 차분히 내려뜨린 여자가 조용히 절 보고 앉아서 이렇게 활짝 웃으며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나이는 한 20살쯤 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절 보면서 사와디카. 라고 인사를 하는데 하고 놀랬지만 그 다음엔 뭐 하는 이 감탄이 나왔습니다. 감탄이 무서운 것과는 별개로 예뻐. 아름다웠나 보다. 소름 끼치게 예뻤습니다.
동료들한테 저는 다음 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한 말이 요즘 좀 외로우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외로우면 다 그럴 수 있죠. 라고 장난으로 치부하길래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몸살 기운에 그랬나 보다. 헛게 보일 수 헛것을 있어. 본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녀의 웃음의 의미는 넌 이제 도간에 든 쥐야 라는 뜻 같았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머. 한밤중에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바람에 눈을 떠보면 발치에서 뭔가 사사삭 기어가는 느낌이 들고 밤새 이 날카로운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가 너무 싫어.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이 바쁜 탓에 몸이 약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곧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하루는 절친이었던 본사에 계신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우리 지사장님, 예? 나 곧 태국 출장 가. 오랜만에 한번 봐야지. 그래서 저는 너무 좋죠. 와가지고 우리 재밌게 얘기도 좀 하고 일단 저희 집으로 오시죠. 우리 집 호텔보다 더 좋아요. 수영장도 있고.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간만에 얘기도 하고 밤이 늦어져서 이제 잠을 잘 시간이 와서 선배에게 안방을 내줬습니다. 자자. 아니야. 내가 좀 선반 살게. 그래도 우리 선배님 아빠 들어가시면서. 우리 지사장님. 그거 아닙니다. 제가 쇼파에 사겠습니다. 얼른 받으세요. 알았어. 나 그냥 잔다. 안녕하세요. 알았어. 살자. 그런데 야, 빨리 좀 일어나 좀. 좀 빨리 일어나 좀. 야, 저기 안방에 안방에 귀신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려고 하는데 자꾸 침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 네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을 떴더니 내 옆에 흰 옷 입은 태국 여자들이 여자들이? 들? 그리고 그 여자들의 옷이 옷이 막 내 몸에 스치는 게 느껴지더라고. 살았어. 꿈이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 여자들이 나를 내려다보더니 내 코에 갑자기 화장실로 토를 하러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겨우 진정한 선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저기 여자 얼굴에 그 여자들이 피부가 죄다 녹아내려서 너무 징그러운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끔찍했던 게 피비린내가 섞인 듯한 그 썩은 냄새. 그 썩은 냄새가 너무 잘 느껴져. 그런 사건을 겪으니까 이 사건. 이 집에서 사는 게 점점 고역이 살아. 나고 못 살아. 난 못 살아. 밤이 되면 그 후로 저는 거실에서 밤새 한국 예능을 켜놓고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계약 만기일만 기다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저를 볼 겸 겸사겸사 이 태국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게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숙소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은 호텔을 잡아드린다고 어머니께 얘기를 해도 아이고 야 그런데 돈 쓰지 마. 뭐 하려고 집에 돈을 있는데. 써. 됐어 돈 쓰지 마라 그런데 어머니가 부득 그냥 제 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평소 불심이 아주 깊은 분자셨어요. 그래도 결국 저는 집으로 어머님을 모셔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머니 저기 안방에서 주무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가 더 넓은 거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그 방으로 가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하필 그날 어.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고 와보니 시간은 벌써 밤 10시. 10시? 혼자 계신 어머니 생각에 다급하게 집에 달려가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힘없이 앉아 계시고 전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혹시 보셨어요? 사실은 너 나가고 내가 집 청소를 좀 했거든. 근데 깜빡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잠들고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 귀에 발음이 다 뭉개진 외국어가 중얼중얼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계속 조르는 거예요. 동시에 막 깔깔깔깔깔깔 웃음소리들이 계속 나면서 누군가 미친 듯이 뛰어놀면서 그래서 어머니는 캑캑대면서 불경을 계속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보살님, 이 방에 처녀 귀신이 가득 찼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목을 조르던 힘이 확 풀리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는데 침대 발치에 있던 그 거울, 전신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피부가 흉측하게 녹아내린 여자들이 낄낄대면서 주변을 마구마구 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이했던 것은 이 미친 듯이 날뛰는 이 여자들 사이로 혼자 흰 옷을 입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빙그레 웃고 있는 소름 끼치도록 예쁘장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나왔던. 바로 1년 전 제가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국제 전화까지 거셔서 평소에 다니던 절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그 절에 비구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집이 터가 센 것 같아요. 그 길을 좀 눌러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팥과 소금 그리고 식칼을 사오세요. 단 식칼을 살 때는 반드시 큰 걸로 사셔야 합니다. 얼른 다녀오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즉시 마트로 가서 팥과 소금 그리고 식칼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는 침실 문 앞에 서서 스님이 알려준 대로 잡기야 물러가라, 잡기야 물러가라. 온 집안 구석구석에 팥과 소금을 뿌리셨죠. 그리고 그 후 그 자리에 서서 식칼 든 손을 앞으로 쭉 내민 후에 그대로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땅에 닿자마자 반동으로 퉁 튀어오르더니 그 자리에서 수십 번을 이리저리 퉁퉁퉁퉁 퉁퉁퉁퉁 계속 튕기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스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하세요. 저와 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위로 식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속 위험해, 무서워. 튕기더라고요. 스님은 계속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한 번 더를 외치셨고 그렇게 10번이 넘게 시도한 끝에 칼이 튕겨오르는 횟수가 5번, 3번, 2번,
그리고 결국에는 바닥에 툭 떨어져서 다시는 튀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신기한 경험이다. 스님, 이제 칼이 멀쩡하게 떨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스님이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길을 눌러놓은 것뿐이니까 가능한 빨리 이사 가세요. 이사 가기 전까지 방에 뿌린 팥과 소금 절대 치우시면 안 됩니다. 꼭이요. 결국 저는 스님의 조언에 따라서 다급하게 새 집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이사한 후로는 평탄하게 별일 없이 주재원 생활도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태국 지점에 전화를 할 일이 생겼었어요. 그 여성 직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태국어를 들어서인지 문득 그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에서도 못 본 귀신을 내가 태국 가서 볼 줄 누가 알았겠어. 이것도 다 추억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 직원분이 그때 얀나와에서 지내셨죠? 그 동네 어디 사셨죠? 그 왜 20층짜리 엄청 큰 콘도 있잖아. 수영장이 있고. 알지? 그랬더니 그 직원이 집이 거기였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저는 왜? 그 콘도 유명해? 라고 물어보니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콘도 생기기 전에 거기 뭐였는지 아세요? 처녀들이 죽으면 거기서 장례 치러주는 사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혼 남자가 이사 오면 귀신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가 허해졌을 때 등에 엎혀서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저앉았을 때 엎였어. 그렇게 주장.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얘기 다 알걸요? 잠깐만. 그 귀신 아니었을까요? 이 얘기를 듣는데 그날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첫날. 싱가포르에 출장 갔다 온 바로 그날. 현관 문 앞에서 이상하게 몸이 훅 꺼지고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바로 그날. 귀신이 제 등에 엎여서 들어왔던 걸까? 전 그 여자의 사와디카라는 그 인사말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인섭 씨와 어머니는 식당에 딸린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 맞아. 그렇게 어느 날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죠. 인섭아, 삼촌 왔다. 삼촌. 인섭이 잘 지냈어? 오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아이 뭐 어떻게 오긴. 선물 하나 가져왔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인섭 씨의 외삼촌이 개업 선물이라면서 당시 귀하디 귀한 물건이었던 벽걸이 괴종시계를 들고 오신 거예요. 옛날에 정말 비쌌잖아. 엄청 귀한 거예요. 비싼 거야. 시그니처. 이 괴종시계는 말이야 매시 정각마다 종이 맞아. 울리거든. 종이 한 번 울리면 1시, 두 번 울리면 2시인 거야. 알았지? 와 엄청 좋다.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종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호기심이 생깁니다. 대체 이 시계는 어떻게 해서 종소리를 내는 거지? 이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인섭 씨는. 유리문을 한번 열어보고 안을 살펴보다가 둥그런 시계줄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 잘만 움직이던 시계가 갑자기 우뚝 멈춰버린 거죠. 망가졌구나. 아유, 혼나겠네. 이게 왜 멈추지? 깜짝 놀란 인섭 씨는 시계줄을 다시 막 흔들어 보기도 했는데 속에서 뭐가 망가졌는지 괴종시계가 더 이상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참 뒤에 어머니께서 고장난 시계를 발견했어요. 갑자기 시계가 왜 멈췄지? 인서봐. 너 혹시 뭐 건드렸니? 아니, 시계 혼자 멈췄는데? 갑자기 이게 왜 이러지? 결국 외삼촌을 다시 부르기로 하고 그날은 그냥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인섭 씨가 자고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들렸어요. 크게.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있을 때 들으면 오랜만에 들으니까 진짜 무섭다 이거. 옛날에도 시계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멈춰버린 괴종시계. 오, 뭐야? 맞아. 왜 울어?
종소리가 난 거죠. 왜 고장 났잖아. 부서진 거 아니야? 맞아. 왜 고장난 시계에서 종소리가 들리지? 말이 안 돼. 어머니가 고치셨나? 잠결에 생각하는데 종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이 종소리 사이에 땡, 땡, 뭐야? 땡 다가오나? 이런 소음이 섞여 있었던 거죠. 와, 인섭 씨가 이상하다고 싶어서 시계를 바라본 순간 인섭 씨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괴종시계 밑에 낡아서 해진 삼배 수의를 입은 남자가 바짝 엎드려선 산발한 머리를 바닥에 미친 듯이 쿵쿵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남자가 움직임을 뚝 멈추더니 처박고 있던 고개를 서서히 드는데 다 터진 이마에선 피가 뚝뚝 떨어지고 꼭 인섭 씨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것처럼 몸을 서서히 내밀기 시작했대요. 오지마. 엄마. 인섭 씨는 그대로 기절을 합니다. 인섭아 학교 가야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인섭 씨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어느새 아침이었대요. 꿈이야 다행이네. 근데 좀 기괴하네. 꿈이야, 뭐야. 꿈이. 인섭 씨는 어머니를 붙잡고 어젯밤 자신이 본 걸 얘기했죠. 엄마. 어제 종소리 들었어? 나 너무 무서웠어. 들었어? 무슨 소리야? 고장난 시계에서 종소리가 왜 나? 아니야. 내가 분명히 종소리 들었다고. 이상해서 시계를 보니까 귀신이 있었어. 나한테 막 달려왔어. 아유 인섭아, 나쁜 꿈 꾸고 놀라서 그런 거야. 그리고 외삼촌이 좋은 마음으로 사준 시계인데 그렇게 말하면 못 쓰지. 미신을 믿지 않았던 어머니는 인섭 씨를 다그칠 뻔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하지만 인섭 씨에게 일어난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그날 밤 이 오싹한 종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종소리 사이에 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인섭 씨는 또 귀신을 볼까 봐 눈을 꼭 감고서 종소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 정말로 모든 소리가 뚝 멈추는 거예요. 살그머니 눈을 뜬 인섭 씨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살았다 싶었는데 그 남자가 인섭 씨의 머릿맡에 앉아있던 겁니다.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도 나처럼 될 거야. 그 남자가 원통하듯 소리를 치며 인섭 씨를 막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했대요. 인섭 씨는 발버둥치다 또 정신을 잃었죠. 그 인섭 씨는 안색은 점점 새까맣게 변하고 헬쑥해져 갔죠. 무엇보다도 어머니를 걱정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인섭아, 정말 밥 안 먹을 거야? 딱 한 숟가락 먹자. 싫어!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인섭아, 인섭 왜 그래? 어떡해. 그렇게 어머니의 말을 잘 듣던 순한 아이였던 인섭 씨가 어머니가 만지기만 해도 기겁을 하면서 자꾸만 방구석으로 숨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허공을 보면서 미친 듯이 뭔가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 안에 인섭 씨에 대한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리밥집 아들 신병 걸렸다면서 신내림 받아야 한다는데? 아픈 애한테 지금 무슨 소리야? 어디서 막말이냐고? 어머니는 이웃들이 수군댈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섭 엄마 안에 있어? 근처에서 여인숙을 운영하시는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내가 인섭 엄마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내 말 좀 들어봐봐.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고추시장에서 차로 10분 떨어진 상줄동이라는 곳에 가면 기이한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신답니다. 이제 그 할머니가 언제부터 거기 살았는지 몇 살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다만 이 할머니가 특히 유명했던 이유, 아이가 어디가 어떻게 왜 아픈지를 기가 막히게 본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아픈 애들이. 가야지. 그렇죠. 어머니는 미신을 싫어했기 때문에 처음엔 그 말을 무시했지만요. 근데 떠돌려. 인서봐. 인서봐 뭐해? 어머니가 눈이 마주치자마자 인섭 씨가 씩 웃으면서 일어납니다.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도 나처럼 될 거야. 그 남자. 나도 너처럼 될 거야. 나도 너처럼 될 거야. 들으셨어요? 나도 너처럼? 어머니가 이대로 가다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결국 상줄동의 그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합니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 문갑이며 병풍, 도자기로 장식된 방이었고 그 가운데 백발을 곱게 쪽지어 올린 할머니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계셨대요. 애가 많이 아프나? 꽤 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어머니 얼굴만 계속 뚫어져라 보시는 겁니다. 집에 사람처럼 생긴 게 들어왔을 게다. 그걸 찾아서 태워라. 그래야 애가 산다. 사람처럼 생긴 거? 제목이 사람의 집에 사람처럼 생긴 것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어머니는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처럼 생긴 것, 그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뭐가 있지? 심지어 문제의 괴종시계에 사람을 본 듯 무늬라도 있을까 싶어서 시계 아니면 시계추까지 이렇게 막 살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해진 어머니가 다시 할머니께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진짜 사람 형상이라 할 게 없어요. 식당 밥그릇까지 다 뒤집어 봤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빳빳한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적을 애랑 네 베개 밑에 넣어놔. 어머니가 못 믿어온 표정으로 부적을 받으려는 그때 할머니가 어머니 손을 덥석 잡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애가 뭘 가리키거들랑 그 속을 잘 살펴봐. 가리키면 찾아내는 방법이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수수께끼 같은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밖이 깜깜해지자 인섭 씨가 덜덜덜덜 떨기 시작했대요. 잡으러 올 거야. 인서봐. 어떡하니 정말. 그래 인섭 씨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에 할머니가 준 부적을 인섭 씨와 어머니의 베개 밑에 넣었어요. 근데
그 베개를 베자마자 인섭 씨가 아주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신기하면서 안심하고 그 옆에 누우셨어요. 예.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어머니 귓가에 괴종식의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귀. 또 이제? 엄마 귀에 들려. 뭐야. 저 시계 한참 전에 고장났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싸늘해지면서 갑자기 내 아들한테 뭐 하는 거야, 저리가! 삼배 옷 입은 남자가 인섭 씨의 목을 막 조르고 있어. 기겁한 어머니가 남자에게 달려들었고 남자는 도망치듯 사라져. 간신히 풀려난 인섭 씨는 부들부들 떨면서 허공에 귀신이 저쪽으로 갔어. 귀신이 저쪽으로 갔어. 가리켰어. 하면서 어딘가를 가리켰는데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어디? 거기. 어디? 괴종시계가 있었어. 그 안에 봐. 그 순간 어머니는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내가 뭘 가리키거들나 그 속을 잘 살펴봐. 여기다. 이 속에 귀신이 숨어 있구나. 엄마 빨리! 또 귀신이 나온다! 인섭 씨가 울면서 소리치자 어머니는 급한 마음에 괴종 시계를 번쩍 들어서 밖으로 나가서 단번에 바닥에 내리쳐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조각을 살피는 순간 뭐야?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죠. 흩어진 시계 부분과 나무 조각 사이에 뭐가 있구나. 온 집안을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그것. 부적? 사람처럼 생긴 그것. 뭐야? 인형 같은 부적 아니야? 부적 그림? 전통 혼례를 치르는 신랑 신부 꼭두각시 인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꼭두각시 인형? 맞아요. 꼭두각시 인형. 정말 소름 끼쳤던 건 낡고 해져서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신부 인형과는 달리 신랑 인형은 어제 칠한 듯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당장 그 인형들을 부적과 함께 태워버렸고 인섭 씨는 이상한 행동을 멈추고 기적처럼 오, 다행이네.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 괴종시계 때문이었어. 자, 어머니는 인섭 씨를 괴롭힌 것의 정체가 궁금해서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우리 인섭이가 본 게 뭘까요? 그 인형들은 또 뭐고요? 그 인형. 그게 상사병 걸린 총각이 좋아하는 처녀랑 어떻게든 짝짓고 싶어서 술수를 부린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한 총각이 좋아하던 처녀와 자신의 모습을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시계 속에 숨겨서 처녀의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괴종시계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총각이 먼저 죽어서 원귀가 되었다는 거죠. 어머. 그러니까 그거 몽달 귀신이야. 그놈이 인형 속에 숨어서 처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만일 시계 속 꼭두각시 인형을 끝까지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인섭 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